캔들 자격증 1급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이제 이론 수업을 조금 진행하게 되는데요. 캔들 이론과 캔들에 필요한 만드는 도구, 그리고 왁스의 종류 등을 이론 시간으로 조금 배우게 되십니다. 먼저 캔들이란, 캔들은 양초를 뜻한다. 다 아시고 계시죠? 양초를 뜻하는 말이고요. 예전에는 주로 밀랍이나 파라핀 등을 적정 온도에서 녹여서 심지를 꽂아 만든 연소 제품입니다. 양초란 서양식 초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향초는 향이 나는 초이고, 초가 타면서 공기 중에 있는 나쁜 냄새 같은 탈취 작용과 함께 은은한 향기를 더해주게 됩니다. 소이 캔들은 소이 빈 콩 성분의 소이 빈 콩과 캔들 양초의 합성어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석유 계열의 파라핀으로 만든 향초와는 다르게 콩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든 향초를 뜻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소이 캔들이 천연의 재료를 베이스로 하는데 왜 불을 붙여서 연소할 때 그을음이 많이 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캔들은 기본적으로 연소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천연에 가깝게 만들수록 면심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이 콩 성분의 왁스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을음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대신에 석유계 계열의 그을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휴지나 걸레로도 그 그을음을 쉽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그을음의 종류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좀 초가 왁스도 그렇고 계량이 잘 되어서 매끈하고 깨끗한 초를 저희가 조금만 배우면 단시간에 만들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공정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캔들을 배워서 이 캔들 자격증을 딴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캔들 자격증을 딱 따고 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캔들 공방 같은 거, 공방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캔들 공방을 차리게 됐을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방 내에서 클래스 운영이 가능한데요.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취미반, 자격증반 운영이 가능합니다. 캔들 자격증 과정, 지도자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캔들 강사로도 또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 특강, 문화센터 출강, 학교 수업, 그리고 요새는 또 시, 군 등에서 행해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나눔 활동 그런 게 많아서요. 그런 프로그램의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업 특강 같은 경우는요. 기업에 우리 캔들 자격증을 따신 후에 어떤 수업을 내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서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힐링 프로그램 아니면 기업 동아리 활동 이런 제목으로 기업에 저희가 제안서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베이지 캔들 만든다 하면은 그 베이지 캔들 샘플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또는 실물을 같이 동봉해서 기업 측의 홍보과에 보내드리면 이제 제안서가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큰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좀 손쉽게는 문화센터가 요새 또 굉장히 많아요. 마트, 백화점, 또 요새는 개인적으로도 문화센터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에 출강이 가능하세요. 출강이 가능하신데 문화센터에서 또 좋은 점이 문화센터 회원님들을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격증 취득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또 자격증 과정이나 아니면 또 취미반, 좀 더 폭넓게 취미반 수업까지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 학교 수업은 정말 학교 수업은 다양하게 많이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아이들 뭐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도 뭐 동아리 수업이 있어요. 아이들 동아리 수업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또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또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학부모님들께 이런 캔들 수업이나 뭐 이런 방향제류 제품 수업을 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1년에 몇 회씩 이렇게 취미처럼 배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또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군등에서 행해지는 체험, 이런 거는요. 요새는 뭐 플리마켓 이런 것도 뭐 수원시면 수원시, 용인시면 용인시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런 걸 할 때 부스 같은 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각각 살고 계신 지역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하고 조금 내가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바뀌고 또 새롭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정보를 찾아보셔서 지원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제품 판매는 먼저 공방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고요. 또 직접 플리마켓에서 나가셔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조금 더 넓게 가신다고 하면 스토어팜, 큰 사이트들의 이제 스토어팜에서 또 판매도 가능하시고요. 또 요새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게 뭐 쿠팡, 티몬, 뭐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조금 내시긴 하지만 제품 판매를 여기서도 가능하십니다. 제품 판매 전에 받아야 될 게 있는데요. 꼭 KC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검사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다시 한번 신청 전에 꼭 각각의 연구소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왁스의 양이라든가 뭐 샘플의 양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년 전에 나왔던 게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로 몇 달 전에 있던 게 또 규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꼭 한 번 더 이런 연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제품은 백화점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때 KCL 인증이 필수였어요. KCL 저희는 여기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샘플을 보내서 모든 검사를 다 통과를 해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캔들이면 캔들, 디퓨저면 디퓨저, 룸스프레이면 룸스프레이 각각 다 다르게 검사 신청을 하셔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로 2군데를 올려놨는데요. 총 5개 정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2군데를 제가 올려놓아서요. 제품 판매 전에 꼭 2군데 중 아니면 또 5군데 중에 결정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서 꼭 KC 인증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KC 인증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먼저 KC 인증 절차를 받을 때는 캔들, 예를 들어 캔들로 내가 인증을 받겠다 한다면 캔들의 샘플을 만드셔야 합니다. 거기에 근데 그 시험 기간마다 캔들 샘플의 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보내고 싶은 곳에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그 안내사항을 받아보신 후에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공통적으로 샘플 뒷면에는 안전표시 사항표를 만들어서 부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첫 시간인데 KC 인증 나오고 뭐 안전표시 사항표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캔들 수업은 앞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습도 사실 베이직 캔들 할 때가 제일 어렵고요. 그 후로 뒤로 갈수록 조금씩 기법이 바뀌고 해서 더 쉬워지세요. 그래서 지금 첫 강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절차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딱 이제 KC 인증을 받으려고 먼저 뭐 이렇게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거나 문의 전화를 하시면 너무나도 쉽고 친절하게 다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먼저 안전표시사항표를 만들어서 부착한다. 이런 거는 안내사항 보시고도 간혹 잊어버리셔서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캔들에 사용된 왁스, 그리고 향, 프레그런스 오일에 MSDS 자료를 첨부한다. 자, 이렇게 들으면 또 어렵죠. 도대체 MSDS가 뭔가?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향, 프레그런스 오일이란 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수업하면서 프레그런스 오일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계속 캔들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게 되세요. 분명히 저하고 이 캔들 수업을 25강까지 다 듣고 나시면, 다 듣고 나셔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아, 저게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MSDS 자료라는 거는 저희가 왁스나 향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얘가 인체에 무해한 건지, 뭐 예를 들어 발암물질이라든가 뭐 프탈라이트라든가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배제가 된 제품들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을 내가 사서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구입처에 MSDS 자료를 요청하시면 아, 이 왁스가 어떤 원료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 증명서입니다. 그거를 다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프레그런스 오일은 필수, 거의 다 필수적으로 MSDS 자료를 구입하는 곳에 요청을 하신다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MSDS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네, 저는 아직 그런 곳에서는 구입을 안 해봤는데요. 조금 그런 곳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후에는 그 기관에서 보내준 서류가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을 하실 때는 방문 또는 택배 접수인데요. 택배로 만드신 제품들의 샘플과 이 서류를 같이 보내시는데, 제가 다시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보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판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첨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캔들을 만들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렵고 귀찮은 작업들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재미난 수업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 샘플 뒷면에 붙이는 안전표시 사항표. 제가 아까 샘플을 만들어 보낼 때 그 제품 뒷면에 안전표시 사항표를 붙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그게 막연하세요. 왜냐하면 이 안전표시 사항에 대한 샘플은 안 보내줘요, 거기서. 그래서 만약에 KC 인증을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샘플을 해놓은 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 기관에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거 항목을 적어 넣으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그 기관에서 뺄 거는 빼라고 하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라고 또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샘플을 시험 성적에 넣을 때 작성했던 안전표시 사항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품명은 일반 생화학 제품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통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종류, 방향재료, 향초. 그런데 내가 나는 디퓨저로 인증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방향재료, 디퓨저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는 석고 방향제를 받고 싶은데 하시면 방향재료, 석고 방향제. 본인이 받고 싶은 제품의 명칭을, 인증받고 싶은 제품의 명칭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모델명은 저희는 프레아 캔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명이 프레아 캔들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이걸 보시면서 자격증을 취득 후에 공방 창업이나 내 캔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모델명에. 혹시 프레아 캔디라고 써서 보내시면 안 되세요. 안 되시고 내가 만들 모델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서 봐주시면 되고요. 생산연월은 제가 요번에 기재한 거고요. 이제 시험 성적표 신청하는 날에 맞춘 생산연월을 쓰시면 되세요. 생산국가 대한민국이고요.
혹시라도 미국이나 뭐 다른 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도 맞는 규격표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생산국가 대한민국에 맞춰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생산회사는 프레아 캔들, 네, 제가 하는 회사 이름이 프레아 캔들이라서 생산회사 이름을 프레아 캔들로 썼고요. 이거를 안 그러시는 걸 알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따로 수업을 할 때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본인의 모델명과 본인 회사 이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주소 마찬가지로 그 공방 주소라든가 거주하고 계신 곳에 주소를 넣으시고요. 전화번호 넣으시고 성분 기능에는 소위 왁스 향료라고 여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꼭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성분에는 어떤 걸 쓰는 건가라고 따로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꼭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량은 내가 만들어 보내는 샘플의 양. 네, 그 정도는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샘플의 양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의사항은 여기에 써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캔들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이렇게 취득을 한 후에 제품을 판매할 때도요, 필수로 주의사항표를 조금 작성을 하셔서 그 제품에 부착을 하거나 제품 박스에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저희는 표시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어차피 저희 강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또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캔들로는 어린이 및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거는 디퓨저, 향수, 룸스프레이 모든 데다 다 쓰세요. 네. 정말 요새 애완동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 동물들은 향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향료를 안 좋아하지만 간혹 뭐 바닐라 향이라든가 요새는 뭐 커피 향도 종류별로 뭐 라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깨물 수도 있어서 꼭 요거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2~3시간 연소 후 환기하세요를 왜 넣어야 되냐면, 물론 캔들이 탈취 기능이 있지만 그 탈취 기능을 하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오르게 돼요. 공기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연소 제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갑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시간 연소 후에는 꼭 환기를 하시라고 꼭 기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증을 받을 때에는요, 꼭 인증 신청 기관에 문의 후 작성하세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는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세세한 사항들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캔들이라든지 뭐 제품에 대한 인증 기관마다의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받고자 하는 신청 기관에 문의 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캔들 자격증 취득 후의 진로와 그리고 KC 인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